저는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벌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제가 바라본 사회는 학벌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실력과 중심만으로 인생을 개척해가는 사람들이 부를 쟁취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연고대 나오는 게 뭐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은 절실히 알고 있어요.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를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저 역시 색안경을 낀 채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와, 연대 나오셨어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학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학벌과 5차원 세계에 대한 저의 생각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때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당시 한 동양화 작가님의 개인전 보컬로 참여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 당시 함께 연주를 했던 멤버 중 한 명이 연대 출신의 첼로리스트였어요. 연주를 너무 잘하기도 하고 연습 기간 중 또 친해지기도 해서 공연이 끝난 이후에 그분의 지인들과 하여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연대 첼로리스트를 기준으로 모인 자리였기에 함께 모인 사람 모두가 연대 출신이었어요. 특히 그중 한 분은 연대를 졸업하고 오히려 대학원을 한 단계 점프하여 서울대 법대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문화예술 관련하여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 중인 CEO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던 모습에서 조금이나마 실마리 정도 잡고 있던 학벌의 필요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만난 연대 법대 출신의 CEO, 그를 가리켜서 이번 영상에서는 연대 출신의 5차원적 존재라 칭하며 잠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전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연대 경영학과에 재학하고 있던 한 남학생이 그 5차원적 존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이 형의 커리어는 사기적이라고 할 만해요. 보통 연대에서 서울대로 점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연대를 나와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했다라는 게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와, 진짜 천재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금은 분하기도 하네요. 이 말을 들은 그때 그 5차원적 존재는 순간 발끈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요. 전 처음에 연대에 입학했을 때 진짜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증거로 1학년 1학기의 성적은 거의 학과 내 최하위권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했었죠. 아마 그때 자존심도 굉장히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전 이 과정에서 정말 미친 듯이 노력했다라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머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3배는 더 공부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악물었어요. 그래서 첫 연애도 25살 무렵에 처음 시작했으니 20대 초반의 그런 캠퍼스 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연대 경영학과 재학생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선배님은 대외 활동이나 이런 건 하나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5차원적 존재는 말했어요. 아니요. 공연도 보러 다니고 봉사활동도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기도 하고 연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남들과 똑같이 하긴 했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공연을 보러 가요. 그러면 대부분은 공연을 관람하고 집에 늦게 귀가해서 그날의 일정은 특별하게 마무리를 지어버리곤 하죠. 그런데 저한텐 이러한 순간이 기회였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특별한 일정이 있던 순간에도 내가 해야 할 공부의 분량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 6시가 되어 잠이 들더라도 무조건 내가 정한 목표 공부량은 채우고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등수가 올라가더니 결국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죠.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억대 연봉이 되고 싶다며 영업판에 뛰어든 이유, 실제 억대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던 극소수 성공인들의 마인드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연대 출신의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이자 한 스타트업의 CEO였던 그분은 그 성공 법칙을 몸소 실행하여 자신의 커리어를 이미 20대의 나이에 이뤄가고 있던 거였어요. 사는 세계가 달랐구나. 사실 그 전부터 살짝은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실용음악과를 나왔으니까 똑같은 실용음악과라고 할지라도 실용음악계의 서울연고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예대, 호원대, 동아방송대 출신들은 기본적인 연습 일정부터 다르더라고요. 물론 실력 또한 그 세대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학교였습니다.
아마도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난 5차원적 존재가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며 전한 그 메시지로 인해 저는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학벌이란 10대 학창시절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본 경험을 증명하는 이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이름도 생소한 대학에 그렇게 진학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봐요. 만약 내 성적이 충분하다면 다들 서울 연고대를 가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최상위권 학교들은 수요가 집중되는 학교라는 증거이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브랜드였으며 그 브랜드의 졸업장을 따낸다는 건 사회로 이제 막 나왔을 때 나의 성취를 증명해내는 하나의 이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본 서울 연고대 출신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지 제대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실용음악으로 본다면 하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연습 방향은 이리저리 중구난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습에 어떠한 루틴이 없고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하여 연습 패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그냥 피아노 건반 앞에 앉아서 일단 피아노를 치며 일단 노래를 부릅니다. 연습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노래를 부르려고 해요. 저 역시 학벌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노래 연습은 이렇게 진행되어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쉽게 말해 우물한 개구리였죠. 그런데 실용음악계의 서울 연고대라고 할 수 있는 호원대 출신의 보컬리스트와 연습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들의 특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은 많은 곡을 부르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연습량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 연습량을 채우기 위해 1차적으로 몰입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목표 안에서도 호흡 트레이닝을 시작으로 목을 풀고 또 기타, 성대 접지 트레이닝으로 인해 감각을 깨우며 또 실질적인 스케일로 오늘의 내 컨디션을 체크하고 어제 배운 레슨 내용을 복기하며 그렇게 연습량을 그렇게 채워갔던 거예요. 막연히 많은 노래를 부르며 연습하는 것 대비 당연하게도 더 높은 효율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여 학벌이란 건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성공을 쟁취해본 사람. 성공도 습관이라고 하죠. 그렇게 한 차례 성공을 이뤄본 사람은 또다시 다음 목표도 이뤄낼 방법을 알고 있고 특히 작은 성공의 중요성을 알기에 매일매일 내가 해낼 수 있을 작은 성공에 또 몰입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그 판에 이미 20대부터 들어간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이미 학창시절부터 자신의 성공을 타인과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사소하게는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된 연대 출신들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처럼 그들만의 성공 마인드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흔히 학연이라고 하죠. 서울대 출신, 연대 출신이라는 이러한 학벌로 연결된 그들은 서로 끌어주기도 하면서 그들만의 성공의 자리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좋은 학벌의 커리어를 가진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트네. 자,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서울 연고대 출신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레 저 사람 엘리트 이렇게 생각회로가 저절로 전개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연고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엘리트 집단이라고 각인되어 있기에 자연스레 전개되는 생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인식들이 우리 5차원 세계에 쌓이고 쌓였기에 서울 연고대라는 학벌, 네임밸류가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학벌을 취득하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성공을 쟁취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분명 이 결론은 앞으로 저의 인생에서 또 제가 증명해내야 될 과제가 될 겁니다. 자, 그것을 1차적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면 내가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스스로 증명해내야만 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학벌을 취득하지 못한 우리가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 내가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작은 성공을 나 스스로 매일매일 달성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먼저 증명해내야 되며 또 이렇게 증명한 사실을 이 사회에 또다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속에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반대로 이미 좋은 학벌을 취득해서 이미 한 차례 성공을 증명해낸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비교적 심플하게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할까라는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아직 20대 초반이라면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은 아직까진 중요한 덕목이라고 답변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편입을 준비할지 재수를 준비할지 고민이라고 한다면 내가 허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해봐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 20대 중반을 넘어 20대 후반, 30대, 40대의 여정을 걷고 계신다면 학벌에 대한 미련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 스스로 목표를 달성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내가 해야 될 작은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것들을 매일 달성해내는 습관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작은 성공을 쌓아가 보시길 바라요. 반드시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 여러분이 바라는 거대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작은 성공을 위해 몰입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